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만 300가구에 대해 입주자 수시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은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185만 300원으로 전월 대비 0.72% 하락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2월 대비 5.22% 상승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821만 6천 원으로 전월 대비 0.43%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7.02% 상승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LH 인천국제공항,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전국 영구주택 임대료 인하, KTX 운임 할인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납부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가 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전국의 LH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한다고 하고요. KTX와 SRT는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임료를 할인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으로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도 많이 활용하셔서 연락 주시고 모든 궁금증들 해소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의 길을 잡아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이십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19번째 쏟아진 이 부동산 규제에다가 이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까지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부동산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부동산 투자의 방향과 투자 방법 살펴볼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가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테고요. 계속 지금 현재 증시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내린 상태고요. 여러 가지 기본 여건들이 대외적이나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격 영향력을 가장 덜 받는 상품이 부동산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질 일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할 이유도 더더욱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현재 단기 자금들, 단기 투자 자금들이 다시 또 부동자금,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그 자금들이 이 안정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또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빠져나왔던 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현재 가지 못하고 있는 돈들이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이제 1, 4분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의 가격이 경쟁력이 높더라라는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 크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0년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단기 부동자금이 약 1,117조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재 2020년도 예산이 500조가 넘죠. 그럼 2년 예산 정도 된다. 우리나라 국가 살림 2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현재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는 부동자금입니다. 실제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금이나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양도성 현재 예금 증서까지 포함된 부분을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하고요.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금융자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적인 불황이 올 수밖에 없죠. 유럽부터 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다니는 돈 때문에라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규제를 해서 억눌러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돈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또는 현재 그 출처,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야만 한다는 방향성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한미 기준금리 이건 지금 현재 어제 금리 인하 전에 만들어놓은 도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0.75%죠. 어제 금리가 또 인하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0.75% 현재 사상 처음으로 0%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0.00에서 0.25% 이미 내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금리 시장 또는 외환 시장들 봤을 때도 굉장히 영향들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이미 접어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속도가 더뎌지면서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도 높지 않고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 또는 현재 금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변수 시장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물 자산의 가치가 증대 보여지는 만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물 자산의 현재 가치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쫓아다니던 시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눈으로 또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또 저금리로 인해서 안전한 수익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내릴 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는 은행 예금금리가 뭐 예전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안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활동 인구는 경제 생활을 하는 인구고요. 실제 소득이 있는 어떤 활동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으면서 쓸 수 있는 조건인데요. 그런 조건들이 매치가 잘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1, 2인 가구가 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형주택의 인기는 더욱더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소형주택을 현재 선호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집들은 큰 집이 아니라 좋은 지역의 교통조건 좋고 주변 환경 좋은 지역의 작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셔야 되고요. 직주근접이라든가 우수한 학군들 선호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군이 우수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다 높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강남의 대치동 학군이 대표적인 거고요. 목동이라든가 노원구까지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따져보시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변화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2015년도, 20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51.2% 정도가 25세에서 49세. 가장 왕성한 이제 생산 활동 인구고요. 그 다음이 33.3%는 50에서 60세, 64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세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현재 그 비율이 큰 차이는 아니나 현재 소폭 감소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2060년도 뭐 앞으로 이제 그때까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현재 2060년도 정도 되면 조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앞을 볼 수 있는 5년, 10년 후, 2030년도까지 봤을 때도 그 숫자는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제활동 또는 현재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 원수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 라인이 현재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도표에서 한눈에 보시더라도 2000년도부터 해서 2045년도까지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현재 2020년도까지가 현재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1인 가구가 딱 2배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요. 2인 가구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3인, 4인 가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현재 저출산이라든가 아이를 가져도 이제 하나 이상 또 둘까지도 현재 굉장히 꺼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는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사는가, 그 지역의 직업군들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현재 강남 역삼 정도가, 강남 역삼이라 한다면 테헤란로 주변이겠죠. 테헤란로 주변이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통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건가, 소형주택이면서 직장군 발달 많이 돼 있고 교통여건 기본적인 인프라가 쭉 잘 되어 있는, 임대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들어간다 한다면 당연히 강남권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신림동이라든가 뭐 현재 봉천동 또 그 라인도 괜찮다. 도심이라든가 신촌 혼대 또는 한양 군자 송파 악원역보다는 현재 요 라인들 도심을 포함해서 한양 군자부터 해서 신림 봉천까지도 현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주택의 인기는 더욱더 늘어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직주근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장과 현재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어느 정도 거주처로 좀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주근접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직장과 거리를 따집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회사가 얼마나 많이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주근접이 따질 수 있겠죠. 멀리 있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회사 봤을 때는 신설법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봤을 때도 서울시 소재 신설법인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지역이 월등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역에 있다가라도 이전을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랬을 때 물론 서초에서 다시 강남으로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서초지 양재 권역에 약간 동떨어진 지역보다는 중심권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 송파 또 그 주변 또 잘 아시는 중심권이 중구, 그다음에 현재 영등포구부터 해서 구로, 아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월등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까지가 현재 회사가 가장 많은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소형주택의 인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고급형 주택들, 현재 고가의 주택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은 저렴하면서 직장 가까운 지역의 어떤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따져져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 보증금, 그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월세가 잘 나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 그 임대료 수준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소득 수준입니다. 그랬을 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보다는 고액 연봉을 갖고 있는 많은 연봉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 당연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 차이는 2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해서 중구, 양평, 현재 중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한남동 일대, 요 일대가 가장 임대료가 비싼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고급 빌라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처로서는 이런 지역을 선호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역의 소득 수준 꼭 따지시면서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또 수익형 부동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변의 교통 여건 어떤가 보셔야 됩니다. 이 주변을 보실 때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전철 노선들이 빼곡하게 환승역부터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부터 경기권 연결되는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까지 쭉 연결되죠. 지금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지역에만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전철역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통 좋고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 좋고 또 거기에 또 다른 현재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투자처로서는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학군도 좋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교통 여건, 그 주변의 직업군 또는 학군까지 연결되는 부분 보시더라도 주요 3개 대학 서연고를 봤을 때도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만큼 이 주변의 학원가라든가 우수 명문 학교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사실상 나는 가격을 따지면서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 수익률만 보고 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적은 금액에 투자해서 수익률 높은 상품들도 지방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환매가 가능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환매가 정말 가능한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학군이라든가 직업군, 교통노선이 워낙 좋은 지역들은 당연히 환매가 우월하죠.
당연히 내가 시장에 내놓아도 이게 곧 그 임자를 만나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겠죠. 어느 시대 차이까지 보면서 이런 것들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시장도 직업군과 교통여건, 주변 학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우수한 어떤 투자 여건으로 보셔서 그런 지역에 있는 소형주택, 1인 가구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 발달된 지역, 이런 지역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마땅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할 만한 게 안정적이면서도 또 수요가 많은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특히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보체크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식 소장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주변에서 방 1개짜리 소형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 살펴보시죠.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의 핵심지에서 1인 가구 맞춤 소형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소개 들어볼까요? 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강남 역삼, 그중 역삼역 초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이면서도 현재 그 주변 테헤란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테헤란로 이 대륙은 바로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주변에 직장인분들이 워낙 발전된 어떤 발달된 우수한 또 직업군들뿐만 아니라 상권까지 강남역 주변에 상권까지 강남역까지도 한 10분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서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테헤란로가 연결되면서 같이 개발이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 현재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용이나 임대용 또는 현재 일반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주변에 직장인들 보시게 되면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 많죠. 아까 말씀드린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소비 활동이 원활하고요. 당연히 인근에 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도 임대료가 월등히 비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도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 1인 가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전철역까지 말씀드린 역삼역에서 강남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한 10분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이 주변에 상권이 워낙 좋죠. 그리고 또 현재 반포해시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까지도 차량으로 한 10분 내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병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관공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워낙 잘 만들어진 지역이다.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오피스텔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오피스텔 시세표를 뽑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A, B, C 나눴을 때 전체로 보시게 되면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현재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처로서도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되면서 당연히 현재 업무시설과 숙박시설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이라도 단순하게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와 같이 연결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직업군들이 더욱더 많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현재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이 같이 개발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전하면서 그 주변에 복합청사 외에 실제적으로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거기 공연장과 컨벤션 센터까지 만들어진다. GTX 구간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또 지하구간까지 개발되면서 통합개발에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와 삼성역 연결되는 그 주변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강남역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테헤란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서 그 주변의 용적률을 현재 상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겠죠. 용적률 상향 또는 종 변경 같은 이런 조건 때문에라도 토지가격이 일제히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분리형 원룸입니다.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4,900에서 7천만 원 정도 투자해야 되는 굉장히 소액이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워낙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 금액도 4,900만 원에서 9천만 원, 채 1억이 들어가자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기엔 용이한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소유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다. 이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거주 공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또 최대 상권과 다양한 직업군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시대 차이까지 가능한 유일한 오피스텔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테헤란로 근처의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언주역 주변에서 이번에 방 3개짜리 다세주택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제 강남구 논현동으로 넘어왔고요. 역시나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은 찾기 쉽지만 3룸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입지부터 개발 호재까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신축이면서 3룸 굉장히 희귀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복층형으로 해서 화장실이 2개가 갖추어진 언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 위로는 7호선이죠. 또 아래쪽으로 2호선이고요. 현재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인구 구성, 밀도가 높은 지역이죠. 인구 밀도가 높고요. 상업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상권이 워낙 우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또 개발 효과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반포와이시 같은 경우도 현재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또 지하 구간은 이제 교통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전철역만 6개가 포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8개가 되겠죠. 환승역까지 따진다면. 그러면 전철역이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좋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 인프라는 실제적으로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반포권역 또는 현재 영동시장 주변으로 하는 먹거리 시장부터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강남권역에는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지하 쇼핑 공간까지 무역센터 주변에 있는 공연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젊은 층 인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으로 되면서 업무 상업부터 근생 주거 복합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용적률 가지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용도를 바꿔줘야겠죠. 종도 바꿔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들을 만들어주기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더욱더 늘어난다. 늘어나면서 그 주변의 주거지 가격도 일제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효과. 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연구소나 차병원 그 주변에 있는 더 전문 병원이 있죠. 당연히 이 주변에는 관련된 시설들 또는 의료 관련된 의학 또 관광호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들이 그만큼 예전부터 굉장히 착공돼서 현재 완공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에 보게 되면 전부 사무공간과 업무시설, 관광호텔입니다. 당연히 주거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제로 복합지구 말씀드린 대로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현재 지하공간, 지사공간 같이 개발하면서요. 실제적으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된 면적 현재 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공간까지 따지면 100만 평이겠죠. 현재 탄천과 현재 한강 정비권역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현재 아트홀부터 판매 전시 컨벤션 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현대자동차 관련되지 않은 시설까지 같이 들어온다. 그만큼 직업군이 다양해진다는 얘기고요. 현재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그만큼 폭넓어진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 구간 개발은 국제 업무라든가 스포츠 특화, 마이스 산업, 그 주변의 전통문화 체험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상 구간은 저렇게 개발을 하고 지하 구간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GTX A 노선, C 노선, 미래 신사선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복합 청사가 만들어지고 환승장이 만들어지면 1인 이용 계획이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그 사람들이 현재 먹고 즐길 수 있는 상업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영동 잠실 야구장에 30배 규모의 거대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4억 4천만 원부터 4억 8천만 원까지. 현재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월 120에서 15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9호선 언주역 3분 초역세권 평지 입지고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룸이면서 화장실이 2개 갖추어진 굉장히 넉넉한 공간입니다. 강남과 서초 대형 상권 배우지의 풍부한 임차 수요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복층식 3룸의 희소가치 높은 신축 건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겠죠. 옛날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20평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 따라서 현재 그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을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상승한 또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앞으로 투자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서 좋은 부동산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처를 알아보고 싶은데 매출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무료 전화 상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2020년 부동산 투자처 고민 상담 1대1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두 가지 정보 다시 화면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부동산 항상 찾아주시려고 연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좋은 부동산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지역 어디일까요?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 서남권 지역이죠. 바로 강서구 지역입니다. 자, 이곳은 김포공항과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곳으로서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동부권입니다. 바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곳도 이제 경제 중심 도시 그리고 자족 도시로 변모하는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입니다. 이미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곳의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면서 이곳의 미래 가치도 높은 그러한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그리고 강동구의 핵심 지역으로 각각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주 대표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만나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9호선 따라서 만나보겠습니다. 황금도선 가까이고요. 김포공항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자, 강서구 방화동 지역의 이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이곳은 약 40세대로 두 동으로 지어졌는데, 자, 이곳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입지는 바로 지하철 9호선입니다. 신방화역이죠. 이곳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 5호선 개화선역도 도보로 약 7, 8분이면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역 또 약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 트라이앵글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성을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실 때에는 바로 내부 순환도로가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88 도로랄지 그리고 이쪽에 강변북로 그리고 인천 공항 가는 고속화도로,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다양한 빠른 교통망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에는 공항시장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신시장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물가를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해 보면 자,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백화점이랄지 대형 마트, 영화관
전문 음식점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에 그런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방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공항 고등학교 이렇게 학군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는 치연산이랄지 그리고 개화산 그리고 스카이 파크 공원이 가까이 있고요. 강서 한강공원 이러한 다양한 녹지축도 이용해 올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에서 첫 번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포인트가 되는 세 곳의 트라이앵글 그 가운데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지역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본 매물은 바로 방안 뉴타운이죠. 방안 뉴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안 뉴타운은 이미 완성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안 뉴타운 3구역 그리고 5구역, 6구역 이렇게 세 개 구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곳이 다 완성이 된다면 약 3,500여 세대의 아파트로 변모를 합니다. 상당히 대단지고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공기가 많아지면서 녹지축이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3구역과 5구역은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고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시공사 선정까지 와 있다. 가장 빠른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잇따른 것은 주거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그리고 이주 수요도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2008년도만 하더라도 이 마곡 산업단지 약 100만 평에 이르는 이러한 땅들이 전부 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었는데 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우리가 토지조성공사를 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가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약 157개 업체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요. 현재 2017년부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컨소시엄이죠. 이미 7개의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롯데랄지 그리고 S51 코오로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는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피스텔이랄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상가들도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상업시설 이러한 기반들도 갖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곳에 호수공원이랄지 식물원 그리고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섭니다. 그로 인한 수요층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항대로 발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 사이에 보면은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이 이미 입주해 있고 제약회사들이 이제 건물들을 다 완공해서 지금 입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인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찾는 수요, 임차 수요, 매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면서 김포공항에서 환승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 이제는 대곡 소사선도 2015년 착공을 해서 2021년이죠. 내년 중순쯤이면 이제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특별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교통 환경을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북쪽으로 이동하면 바로 지하철 3호선이랄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GTX A 노선 2023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노선들을 환승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남 쪽으로 이동한다면 대곡 소사선뿐만 아니고 그리고 소사 안시선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시흥, 안산 이런 지역으로도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짓던 땅이었던 마곡에 이렇게 큰 일자리가 생겨나는 소식도 있으니까 그 일자리의 수요를 받아볼 이 강서구 방화동 쪽은 얼마나 시세가 상승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매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강서구 방화동 지역, 이 지역은 핫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토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 투룸입니다.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2억 2,900에서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을 때 2천만 원을 가지면은 우리가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을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에 2668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이 지역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본 매물은 두 동입니다. 두 동에 40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 또 이면 도로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특히 차로 이동하는 데도 편리한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옵션은 풀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직장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교통망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랄지 9호선, 인천 공항철도, 김포 도시철도, 그리고 내년에 개통 예정인 대곡 소사선까지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는 건축 허가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투룸의 다세대가 굉장히 희소 가치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투룸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까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강동구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고경재 대표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바로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길동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살펴볼게요. 자, 시세는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500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강남 4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개발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동구에서 길동이면 어디쯤일까요? 자, 이번은 강동구 길동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길동역 바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2, 3분 거리 지하철 5호선이죠. 길동역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강동 성심병원이랄지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 보훈병원 이러한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종사자들을 수요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5년도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었죠.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 수요, 그리고 우리가 잠실 업무단지랄지 강남의 업무단지,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는 주변에 구본다리역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홈플러스랄지 강동 구민회관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강동 세무소, 강동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천호역 쪽에 오신다면은 이쪽에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이쪽에 영화관들이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곳에 강동구청이랄지 그러한 강동보건소, 강동의회 이러한 관공서들이 다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공서의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은 가까이에 천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천호중학교, 그리고 길동
초등학교가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군도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녹지축입니다. 녹지 환경은 이곳에 길동, 공원이 있죠. 자연 생태축을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강나루 생태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까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지축도 굉장히 다양하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질 텐데 녹지도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나 관공서도 좀 잘 입지가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거주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니까 천호동 쪽에 이 재정비 사업도 생각이 나고요. 집가가 오를 만한 소식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길동역, 강동역 더불어 다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동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었죠. 2017년 정도 들어섰는데 강동 팰리스타운이 지금 25평대가 10억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야말로 이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강남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 천호역 주변에는 우리 재정비 촉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자, 천호 1구역이 있고요. 천호 2구역, 천호 3구역, 천호 4구역. 1, 2, 3, 4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네 구역이 약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총 합친다면 약 3,500여 세대에 가까운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천호역이 가까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주변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주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는 효과를 누려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러한 다세대에도 큰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네 개의 구역들이 이제 2주에서 착공에 들어간,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갔고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철거를 하면서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2022년에서 23년도 정도면은 이러한 재정비 촉진 지역이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 동부권에 업무단지가 3개가 조성이 되는데 이미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완공을 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4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16,000개 정도가 생겼고요. 그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러한 경제 유발 효과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조감도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약 7만 1,000여 평에 달하는데요. 이미 기업들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토지 조성공사를 마쳐서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을 했는데요. 자, 늦어도 2023년에서 4년 정도면 이것도 고덕상업 업무단지도 완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곳에 약 3만 8천여 개의 그런 일자리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9조 5천억에 달하는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는 특히 상업 업무, 유통, 그리고 R&D 센터들이 들어서고 녹지축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살기 좋은 그런 강동구 지역, 그리고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곳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강동 첨단 업무단지입니다. 2015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자, 이 지역이 바로 외곽 순환도로 상일 IC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쪽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올 말까지 토지 조성공사를 해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늦어도 2024년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일자리가 약 15,000개 정도 생기고 경제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정도 발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그러한 업무단지 조성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 협회들 약 200여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변에 풍부한 그런 임차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교통호재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인데요. 자,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129km에 달하는 그런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구리에서 성남, 그리고 성남에서 안성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인데요. 이미 2016년에서 17년도에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방으로 이동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고 그리고 물류비 절감이랄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다 머지않아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호재들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 산업단지에도 눈길을 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착공이 된 곳도 있고 착공 예정인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꿈틀거릴 때 저희가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룸 기준으로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투룸은 9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37세대입니다. 자, 이 지역도 가격은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룸이 2억 6천에서부터 2억 9천 500까지 층과 향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때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길동역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원대 여러분들이 길동역 초역세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강동구 길동에서 투자할 때 이런 점 포인트를 짚어봐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때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라고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강동구 지역은 그동안에는 베드타운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이러한 세 개의 복합단지들이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큰 매력이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곧 내게 수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요새 굉장히 다세대 주택들이 공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에 미래가치 그런 것을 누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지역도 직주 근접형으로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000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강동구 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두 번째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소액 투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고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1:1 무료 상담이라고 합니다. 빠른 예약은 필수인데요.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시간 채워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메시지까지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 드는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